2021년 상반기 해외 주식의 결제 금액이 3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학개미에 이어서 서학개미 열풍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세계 최대예요, 최대. 여기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해외 주식까지 내가 해야 돼? 네, 해야 됩니다. 해외 주식 어떻게 시작할지 모른다면 지금부터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는 기자 고란 기자입니다. 자, 해외 주식 정말 많이 투자하시죠? 동학개미에 이어서 서학개미 열풍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2021년 상반기 해외 주식의 결제 금액이 3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보관 금액, 그러니까 주식을 사가지고요. 사고 판 게 아니라 매수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889억 달러로 반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우리 서학개미들이요.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외화벌이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주로 뭘 많이 샀냐? 2020년에 역시 1등은 테슬라였습니다. 2021년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은 로블록스. 이 메타버스 테마가 그렇게 뜨겁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큼 메타버스가 이렇게 뜨거운 나라가 없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요. 야, 주식 투자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런데 해외 주식을 꼭 해야 되냐? 해외 주식까지 내가 해야 돼? 네, 해야 됩니다. 자, 해외 주식 어떻게 시작할지 모른다면 지금부터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가장 큰 게요.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이러저러한 걸 다 담아놔야지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기업들을 담아두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일본 주식, 유럽 주식 이런 걸 여러 가지 섞어 놓으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았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신흥국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리스크를 줄인다. 많이 떨어질 위험을 좀 줄여준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원화 말고 다른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됩니다. 나는 한국에서만 살 거니까 한국 자산만 들고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해외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다른 해외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제일 돈을 잘 버는 회사들 대부분이 다 미국 회사거나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좋은 회사를 많이 모아놓은 미국 증시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사실 글로벌 1등 기업이 다 미국 기업 아니냐라고 해서 아니 글로벌 1등 기업이 미국이 아닌 적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80년대에 글로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놓고 보면 그중에 한 80%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00년대의 초반쯤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5년 전후 해가지고요.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또 잘 나갔어요. 중국 공사은행, 중국 농업은행 등 중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시가총액 윗편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물러가고 2010년 이후에 IT 기업들이 쫙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약간 달라지는 건데 이 혁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당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는 배당이 후해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기업,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한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국가입니다. 사회 구조가 주주 가치를 가장 우선해서 생각하는데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배당이죠, 배당.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년째 배당하는 기업, 금융위기에도 배당을 거르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들까지 있습니다. 배당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그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당이 많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국가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머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선진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금 국내 주식이 이머징이라고 하면 미국은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요. 역시나 시장을 분산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나 달러 투자요, 달러 투자. 게다가 이제 통화를 분산할 때 위안도 있고 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요? 달러다. 어쨌든 97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위기에 처한 거니까 달러 값이 비싸지는 건 너무 당연해. 재밌는 게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곳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가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올라. 왜? 야, 그래도 미국이 제일 안전하잖아 라고 해서 안전자산 느낌으로 현금 확보하자라는 느낌으로 달러가 오히려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보다 미국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너 리스크가 낮다. 사실
해외에는 오너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오너가 무슨 뭐 막말을 한다던가 성추행 리스크라던가 이래가지고 기업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오너가 아니라 그냥 CEO입니다. CEO. 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성과를 못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이른바 주식시장에 있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로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많이 꼽는 게 뭐 지배구조 문제도 있지만 북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을 위협할 만한 상대국이 사실 없죠.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외부 요인에 따라서 외부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휘청거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왜 미국 주식인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식과 한번 미국 주식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상승해야지 빨간색이고요. 주식시장에서 빨간색이 대부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떨어지면 빨간색을 씁니다. 미국 주식을 보실 때 이게 우리랑 반대이기 때문에 차트 같은 거나 지표를 보실 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로 30, 아래로 30 여기밖에 하루에 못 움직입니다. 가격 제한 폭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르고 싶은 만큼 오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뭐 100배가 날 수도 있어요, 하루에. 반대로 90%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 제한을 두고 동시효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아직 덜 성숙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일종의 이제 규제책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아예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성숙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투자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사인으로 읽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요.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매매 주체별 수급 동향 뭐 이런 거 보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누굴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실시간 수급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만 헤지펀드나 대형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금융감독원에다가 뭘 보고하듯이 매매 현황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13F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요새는 뭘 투자하고 있구나. 뭐에 대한 투자 금액을 늘렸구나. 비중을 늘렸구나. 블랙락이 뭐에 대한 비중을 늘렸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3F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제 보고서 양식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계좌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계좌에다가 달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원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달러를 넣는 경우에는 밖에서 외부에서 이걸 환전을 해와서 달러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매수할 때 이 증권사에서 알아서 달러로 환전해 주기도 합니다. 돈을 넣은 다음에 내가 살 종목이 뭘까 이렇게 본 다음에요. 사고 싶은 거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아마 고객들에게는 실시간 가격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른바 프리라이더들 그냥 들어와서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5분 지연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는 약간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가격을 안 매기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증권사가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돈을 내고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고객들한테만 무료로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증권사들도 다 한국말로 해외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보고서 쓰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영어를 못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얘기만 했잖아요. 미국 말고 다른 주식은 어떠냐? 대표적으로 중국을 볼 수 있겠죠,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입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표현할 때 그 퍼라는 지표를 많이 쓰잖아요, PER. 요게 한 미국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퍼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싸게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투자가 매력적인 무엇보다 큰 이유는요. 여기는 내수 시장이 정말 그냥 굳이 해외로 안 나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도 정말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예요, 최대.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서 내수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2019년에 신규 등록된 유니콘 기업을 봤더니 41.7%.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스타트업을 되게 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뀐 게요. 앞서서는 우리가 경제를 빨리 키워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일종의 기조였다면 이제부터 신경 쓰는 건 이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졌거든요. 중국에서. 중국 내부에서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지금 현재 장기 집권 체제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정과 구성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뭔가 규제 조치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에서 미국과의 안보 문제, 그러니까 마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휘청휘청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중국 주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마음 먹고 여기를 한번 죽이겠다라고 하면은요, 그야말로 그 산업 자체가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나 아니면 그 경제 규모나 봤을 때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건 맞지만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주가가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아예 산업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투자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약간 좀 특이한데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관계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베트남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근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인드에는 무슨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5시가 퇴근 시간이 되면 5시 딱 집에 간대요. 속 터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해서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고요. 굉장히 열심히 근면성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이른바 이제 생산 기지로 이제 삼는 것들이 많고요.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굳이 베트남을 왜 투자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어쨌든 성장이 계속 가능하다. 성장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 국가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는 분위기다. 그런데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작습니다. 그래서 외부 수급 요인에 따라서 가격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투자할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시장에 접근할 때는 기업 단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국가, 이 시장 전체로 접근하는 ETF 방식이 맞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수료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우리는 수수료에 더해서 매도 시 내는 0.23% 세금까지를 수수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0.23%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고요, 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가 있고요, 이런 기타 등등의 수수료인데, 사실 그 수수료라고 하는 게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코스피를 거래할 때는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거래 수수료가 우리보다 1.5배, 2배가량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주식 갖고 단타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환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통화로 환산하고 다시 내가 팔아가지고 내 원화로 또 환산해야 되잖아요. 최소 2번의 환전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증권사가 일종의 프로모션 측면에서 아예 은행보다도 더 싸게 환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수수료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고,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국내 주식보다 상당히 더 많이 수수료가 든다. 해외 주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식을 내가 잘 투자해가지고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세를 냅니다. 0.23%의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요, 거래세는 없어요. 내가 해외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매매 차익,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그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되냐, 몇 퍼센트를 내야 되냐 할 때,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아서 250만 원을 벌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해서 벌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요, 250만 원의 초과분 25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 아까 배당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배당 받으면 소득세 냅니다. 15.4%. 이거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그 2천만 원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근로소득에 합쳐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지금 동학개미 못지않게 오히려 동학개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로 이제 대전에 참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투자의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해외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트렌드에 탑승해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제가 느끼기에는 누구나 알만한 기업, 시가총액이 큰 기업, 당연히 성과가 좋아지겠지라고 예상되는 기업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큰 회사들이 아니라 약간 뭔가가 테마성이 있지만 시가총액이 작은데 상승 가능성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에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큰 수익을 벌실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크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기왕이면 우리 모두 서학개미로서 외화벌이에 나갔다면 큰 돈 벌어서 국내로 금이 환영하시길 기원합니다.